인공지능, AI가 우리의 일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고 있죠. 더 빠르고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요. 근데요, 그 엄청난 속도 뒤에 우리가 혹시 놓치고 있는 건 없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질문을 좀 깊게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얘기잖아요. AI를 쓰면 업무 처리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진다? 특히 초보자들의 생산성을 크게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도 아주 많고요.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AI에 의존해서 편하게 일을 끝내는 동안 정작 그 일을 통해서 배워야 할 핵심 기술은 혹시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넘어가는 건 아닐까요? 자, 그래서 이걸 직접 한번 테스트해본 연구팀이 있습니다. 과연 AI의 도움이 정말 생산성 향상이라는 좋은 결과로만 이어졌을까요?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참가자들한테 주어진 과제가 꽤 구체적이었어요. 트리오라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아주 생소한 프로그래밍 라이브러리를 배워서 코딩 문제를 해결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배울 때랑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실험 방식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참가자들을 딱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한 그룹은 코딩을 하다가 AI 비서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요. 다른 그룹은 오직 자기 힘으로만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실험 과정은 아주 체계적이었어요. 먼저 간단한 코딩으로 몸풀기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35분 동안 핵심 과제를 수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퀴즈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과연 트리오 라이브러리를 얼마나 깊이 있게 이해했는지를 평가한 거죠. 자,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과연 AI의 도움을 받은 그룹이 속도랑 학습,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을까요? 연구의 핵심 질문에 대한 답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먼저 생산성, 그러니까 속도에 대한 질문부터 던져보죠. 당연히 AI 비서를 쓴 그룹이 과제를 훨씬 빨리 끝냈을 거라고 다들 예상하시겠죠? 그런데 결과를 한번 보시죠. 이 차트의 왼쪽 막대가 과제를 끝내는데 걸린 시간인데요. 파란색이 AI 그룹, 주황색이 AI 없는 그룹인데, 어라? 결과가 놀랍게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시간 차이는 없었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 결론은 이거예요. AI를 썼다고 해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과제를 눈에 띄게 더 빨리 끝내지는 못했다는 것. 오케이, 속도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그렇다면 더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과연 두 그룹의 학습 결과, 그러니까 기술을 습득한 수준은 어땠을까요? 바로 이 슬라이드에서 정말 흥미로운, 어쩌면 좀 충격적인 결과가 드러납니다. 오른쪽 차트가 최종 퀴즈 점수인데요. AI의 도움을 받은 파란색 막대가 도움 없이 스스로 해결한 주황색 막대보다 확연히 낮은 걸 볼 수 있죠. 점수 차이가 무려 17%나 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차 범위를 넘어선 굉장히 의미 있는 격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AI의 도움을 받아서 과제를 해결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해당 기술에 대한 개념적인 이해도나 코드를 읽는 능력, 또 디버깅하는 능력까지 크게 떨어졌다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단순히 AI를 썼기 때문에 학습이 방해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연구팀이 참가자들의 화면을 전부 녹화해서 분석해봤더니 AI를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로 갈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현상을 설명하는 핵심 개념이 바로 인지적 오프로딩이라는 건데요. 좀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하면 어려운 생각은 내가 직접 안 하고 그냥 AI 같은 도구한테 전부 넘겨버리는 걸 말합니다. 내 뇌가 스스로 생각하고 배워야 할 과정을 그냥 건너뛰게 되는 거죠. 가장 극단적인 두 사례를 비교해보면 확 와닿으실 거예요. 왼쪽의 AI 위임 스타일. 이 사람들은 그냥 AI한테 코드 짜달라고 해서 복사 붙여넣기만 했어요. 시간은 제일 빨랐을지 몰라도 퀴즈 점수는 39점, 꼴찌였습니다. 반면에 오른쪽의 개념적 탐구 스타일은요. AI에게 개념만 묻고 코드는 자기가 직접 짰어요. 그랬더니 퀴즈 점수가 무려 86점이나 나왔습니다. 연구팀은 참가자들이 AI를 사용하는 방식에서 총 6가지의 뚜렷한 패턴을 발견했는데요. 이 패턴들을 살펴보면 왜 어떤 사람은 AI를 쓰고도 잘 배우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지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이 표가 사실상 모든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낮은 인지적 참여 그룹, 그러니까 AI한테 생각을 많이 맡겨버린 그룹의 점수는 24%에서 39%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높은 인지적 참여 그룹, 즉 AI를 질문하고 개념을 이해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한 그룹은 65%에서 86%라는 압도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핵심은 결국 참여였던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연구가 명확한 지침을 줍니다. 첫째, AI가 일하는 동안에도 멍하니 있지 말고 계속 생각하고 질문해야 합니다. 둘째, 단순히 이거 어떻게 해? 라고 묻지 말고 이게 왜 이렇게 작동하는 거야? 라고 원리를 물어야 합니다. 셋째, 오류가 생기면 바로 AI한테 던지지 말고 일단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AI는 답을 만들어주는 기계가 아니라 내가 이해하도록 돕는 파트너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결국 이 연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주 명확합니다. AI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실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연구 저자들이 남긴 이 한마디가 모든 걸 요약해 줍니다. AI로 향상된 생산성이 능력으로 가는 지름길은 아니다. AI가 일을 대신해 줄 수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얻어야 할 진짜 실력까지 대신 키워주지는 않는다는 뜻이죠. 네, 바로 이겁니다. 진정한 기술과 전문성이라는 건 단순히 과제를 남에게 떠넘기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머리를 싸매고 고민할 때 비로소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그러니 다음에 AI를 켤 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꼭 한번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지금 AI를 일을 대신시키는 대리인으로 쓰고 있나요? 아니면 일을 더 깊이 배우도록 도와주는 가이드로 쓰고 있나요? 그 답에 여러분의 성장이 달려 있을 겁니다.